오늘은 극우 유튜버들의 또 다른 돈벌이 수단, 광고 수익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기자, 그 유튜브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영상, 그리고 혐오 차별 영상에는 이른바 노란 딱지라고 하죠. 이걸 붙여서 광고 수익 안 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올려봐야 돈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 영상들로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란 딱지가 붙어야 할 법한 영상의 앞뒤로 대기업들의 광고가 여전히 줄줄이 붙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상 가짜뉴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영상에 대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됐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 한국 정부가 생떼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까지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광고가 붙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G90를 지금 소개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유튜브 영상. 북한 특수군이 와서 광주 시민을 학살을 하고 죽이고 그걸 공수부대나 개헌군이 죽인 걸로 해서 서로 싸움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역사 왜곡 영상에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럴까? 친구 셋이 모이면 없던 데이터도 생긴다. 영친 데이터 SK텔레콤, 롯데그룹, 신세계그룹의 광고입니다. ssg.com. 전두환 군부가 일으킨 광주 시민에 대한 집단 살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다. 우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시나요? 구글의 답변은 무책임했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구글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hen it comes to fake news, the Supreme Court ruling does not touch upon fake news, nor does it touch upon what is fact and what is not fact. YouTube, our company, in a position to be the arbitrator of truth.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은 지난해 6월 노란 딱지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해한 영상에 광고가 붙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지난달 27일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메이지 시대 공창제와 마찬가지다. 강제 납치된 조선인 여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팔레트나 공장에서 또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소녀를 강제로 납치 연행했다 하는 이것도 그거 없는 이야기라고 오래전부터 부정해온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 운동단체들이 무책임하게 널리 유포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올 때까지. 이 영상의 앞에는 KB 국민카드 광고가, 영상의 끝에는 신한은행 광고가 붙었습니다.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가 줄기차게 올리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 영상들. 좀 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건 조작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전 투표만 빼놓으면 나머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기에도 기업들 광고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동서식품의 맥심, 화장품 이니스프리, 한국타이어, 롯데카드, 그리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의 광고입니다. 희망으로 같이 가게.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을 편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국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주제인데 현 정부가 우리나라를 북한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 롯데카드 미쳤냐? 이 영상에도 롯데카드와 짜릿하게 부딪힐 카스 맥주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6년 전 올라온 영상에도 최근에 만든 광고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 피자 100판을 시켜 먹으며 유가족들을 조롱했던 영상.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다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상을 클릭하면 벤투스. 대기업 광고들을 한 번만 스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한, KB, 국민, 현대차, SKT 이런 대기업들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사실상 돈줄이 되는 셈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일단 대기업 광고들만 일부 보여드렸지만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광고들, 해외 게임 광고들 이런 거 전부 다 합치면 이런 영상들에 붙는 광고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럼 이 유튜브 광고로 얼마나 버는 겁니까? 사실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은 유튜버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유튜브 정치 채널들의 한 달에 몇 개의 광고가 붙는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살펴봤더니 최대 1,000개가 넘는 광고가 붙은 정치 채널도 있었고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극우파 성향을 보이는 채널들에도 대기업들의 광고가 상당수 붙고 있었습니다. 한 빅데이터 분석 기관이 대표적인 유튜브 정치 채널 20개를 골라 광고가 얼마나 붙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인 작년 8월 한 달 가장 광고가 많이 붙은 채널 1위는 고성국 TV였습니다. 한 달 동안 영상 200개를 올렸는데 1,213개의 광고가 붙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극우 채널입니다. 부정선거 투쟁이 전개돼야 된다. 2위는 역시 극우 채널 신의 한 수로 911개. 3위는 이봉규 TV 801개. 4위 진성호 방송, 5위 팩트TV 뉴스였습니다. 광고 개수에 동영상 총 조회수를 곱해 광고가 최대 얼마나 노출됐는지 단순 계산해봤습니다. 1위는 신의 한 수로 1억 7천만 회, 2위 가로세로 연구소 9,200만 회, 3위 딴지방송국 7천만 회, 4위 고성국TV 6,100만 회, 5위 진성호 방송 5,400만 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각 채널이 광고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구글의 광고료 배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을 채운 채널에게 광고를 붙이게 해줍니다. 영상에 광고를 몇 개 붙일지는 유튜버들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영상의 맨 앞과 맨 끝에만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10분 이상 영상에는 중간에도 곳곳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끊지 않더라도 팝업 형식으로 광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붙인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30초 이하 광고는 시청자가 광고를 전부 봐야 광고료가 배분되고 30초가 넘는 광고도 최소 30초는 봐야 광고료를 받습니다. 광고를 많이 붙여도 시청자가 광고를 전부 건너뛰면 사실상 광고료 배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유튜버가 광고료를 나누어 가지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 추천수, 시청자가 영상을 본 시간은 물론이고 영상의 품질, 국가, 대기업 광고냐 아니냐에 따라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유튜버들이 광고로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는 구글과 유튜버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버들이 얼마나 버는지 슈퍼챗은 정확히 나오는데 이 광고 수입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런 수입에 대해서 세금은 제대로 매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버는 자영업자라서 직접 소득 신고한 거에 기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숨기거나 속여도 세무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자기네 광고가 이런 가짜 뉴스나 혐오 차별 영상에 붙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네 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 의도한 결과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AI 알고리즘으로 광고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사전에 이런 막말 영상, 가짜 뉴스, 정치 편향적인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걸 걸러내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AI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못 걸러내는지, 얼마나 엉터리로 광고를 붙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